네, 안녕하세요. 네, 아크스동물병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많이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고슴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고슴도치는 피그미 고슴도치라고 하죠. 야생에서도 고슴도치가 있는데 이 고슴도치랑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피그미 고슴도치랑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징적으로 보면 밖에 있는 고슴도치 사이즈가 커요. 색깔도 까맣고. 피그미 고슴도치는 그보다 사이즈가 작고요. 점점 우리 이 반려동물로 사는 고슴도치인 경우는 생명 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수의사들이 보통 4년에서 6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00에서 600g 정도 나가거든요. 물론 비만한 애들도 있어요. 비만한 애들은 1kg까지 나가기도 하는데, 비만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슴도치 특징이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가시를 온몸에 접어서 몸 안쪽에 피부 있는 부분을 감추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뚱뚱해지면 사람하고 똑같이 관절염이 생긴다든가 당뇨병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체중은 한 300에서 600g 정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체온이 다른 동물보다 낮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기들은 평균 체온이 38.5도에서 39.3도 정도 되고, 사람은 36.5도 정도 되죠. 근데 새 같은 경우 뭐 40도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다른 반려동물 중에서 일반적으로 포유류 중에 체온이 좀 낮은 편입니다. 36.1도에서 한 37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체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애기들 이렇게 만져보셨는데 배 밑에 살이 뜨겁다 이러면 얘는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아실 수가 있고, 또 다른 우리 이 특징은 뭐냐면 이빨이 있는데, 이빨 같은 경우는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이빨 개수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키우는 애기 이빨 수 한번 세봐야지 이렇게 막 쉬어보시다 보면 한 30개에서 40개 넘는 이빨 개수가 골고루 46개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이빨 개수가 다양해서 우리 애기 이빨이 더 조금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빨 개수가 다르다. 이것도 굉장히 다른 특징이거든요. 다른 애들의 이빨 개수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다르고, 그 다음 아기 때부터 집에서 분만해서 아기 이빨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유치가 뭔지 아시죠? 유치. 사람들도 자라면서 아기 때 이빨 빠지고 계속 평생 가는 한 가지 이빨이 나는 영구치라는 이빨이 나는데, 고슴도치도 유치를 갈아요. 어느 정도에 갈까요? 보통 생후 5주에서 7주 정도면 어릴 때 태어난 이빨이 다 뽑히고, 이제 밑에 있는 영구치가 밀고 나오면서 저절로 탈락하는 거죠. 그게 먹이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먹어서 우리가 못 보게 변에 숨겨져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5주에 7주면 이빨도 간다.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강아지, 고양이들 보면 수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낭이 이렇게 있어서 고환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얘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음낭이 없고 고환이 뱃속에 있다. 이것도 되게 다른 특징이 있고, 보통 암수를 같이 키우시면서 얘들이 우리 출산자에서 후대도 보고 내가 더 돌보기도 하고, 이 딸은 잘 키우시는 분 입양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보통 2개월이 넘어가면 얘들이 임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암수를 같이 키우실 때는 2개월 정도 넘어가기 전에 꼭 분리해 주셔야 되고, 제일 적정한 시기는 생후 6개월이 넘어가면 사람 나이로 치면 다 성숙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둘이 같이 발정이 오거나 이랬을 때 임신을 시켜서 출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가 좀 맞춰주시지 않고, 둘이 잘 지내는 게 같이 둬야지 이러면 갑자기 어린애가 임신을 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태어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임신 기간이 얘들은 한 달에서 한 37일 정도 되기 때문에 34일에서 37일 정도 되고요. 몇 마리 애기가 나오고, 그 애들이 보통 4주 정도는 엄마 젖도 먹고 옆에서 엄마 먹던 음식도 나중에 먹으면서 이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는 엄마 옆에 같이 두시는 게 좋다. 물론 분만해서 다 키워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키워봤거든요. 애기 때 태어나서 엄마가 죽어서 젖도 다 먹여보고 이런 거 다 해봤는데, 굉장히 이쁘게 태어나서 며칠 지나면 가시가 이렇게 세워져서 고슴도치 모양을 이렇게 갖춰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비롭죠. 고슴도치는 특징적으로 이런 특성 말고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슴도치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굴 속에서요. 그래서 얘들이 가장 발달된 감각기관은
후각입니다.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냄새가 제일 중요하고, 물론 청각도 발달되어 있는데, 제일 그 감각이 발달되지 않은 곳은 이제 시각이에요. 아무래도 어두운 곳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있는 그 기관은 아니지만, 사는 데는 필요하죠. 그래서 고슴도치가 많이 다쳐오는 데가 눈이 많이 다쳐와서 안구를 빼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고슴도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른 애들보다는 편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머리 감고 나면 말리기도 하고 빗질도 하고 막 이러고 이러는데, 고슴도치는 자기 가시에 있는 이물이라든가 다른 거 같은 거를 닦기 위해서 자기 가시를, 털이 아닌 가시죠, 가시를 혀로 핥을 때 핥긴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침을 뱉어가면서 핥아요. 고슴도치 침에는 약간의 미약한 독소가 있어서 우리가 피부가 약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찔리면 빨갛빨갛해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루밍을 하는 거지만, 담배 냄새, 화장품 냄새, 우리 뭐 어떤 다른 주변에 냄새 나는 걸로 그 애기 가시를 만졌을 때 특히 더 많이 하죠. 이런 행동을 셀프 어노인트, 안팅, 엔팅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침 뱉고 가시에 바르는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인 건 다 아실 거예요. 혹시나 고슴도치를 처음 키우시는 분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고슴도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